안녕하세요. 비긴앤디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9천억을 번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싱크대 상판 작업자였던 셰이칼은 틈틈이 자신의 가족과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이 대박이 터졌고 그의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는 25억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셰이칼은 자신의 유튜브 성공 노하우를 통해 개인 창작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촬영 스튜디오 광고 등을 지원해주는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이것을 2014년에 월트 디즈니에 약 1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30대의 알코올 중독자였던 글렌백은 어렵게 중독에서 빠져나와 라디오 방송 진행자 자리를 얻었고 청취자와의 전화 연결해서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 환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어 TV, 인터넷, 출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2014년에 9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지금의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다루며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가르침, 창의적인 습관과 깨달음을 전해주는데요. 저자 팀 페리스는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들,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해보니 그들도 결점투성이이며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고 우리도 그들의 방법을 따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이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지 그들의 특징을 간단히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나만의 인생 목표를 세웁니다. 성공한 사람들인 이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타이탄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더 대담하게 도전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대왕 카스테라나 벌꿀 아이스크림 같은 아이템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차별화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탐색하는 대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지구의 대안을 찾아 화성에 가겠다는 생각은 모두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 이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프로젝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일론 머스크에게 다시 베팅할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 아침 9시부터 정신없이 전화를 받고 일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린치핀의 작가 세스 고디는 아이디어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고 그러는 중에 몇 개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랜슨은 어느 날 항공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트 한쪽에 항공사를 만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직 돈도 없고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었지만 일단 적었고 이어서 보잉사를 찾아간다.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본다고 적었습니다. 그 후 리처드는 진짜 보잉사를 찾아갔고 항공기 2대를 임대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이 버진항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옥스퍼드대 수학교수를 지내고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기업 킬캐피탈의 전무이사로 일하는 에릭 와인스타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종사였던 로버트 플레스는 1989년 여행자의 무거운 가방을 생각하다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만들어 세상을 뒤집었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딕 소트버리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방법인 등으로 가로바를 넘는 배면 뛰기를 시도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영상 시작에서 다뤘던 글렌백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이 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타이탄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찾고 투자해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나비가 되어 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번데기를 벗어나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든 것뿐입니다.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나만의 사명을 찾아 실행해 나갈 때 우리는 성공의 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드라마 시리즈 오피스의 제작자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BJ 노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루틴을 만들고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타이탄들은 매일 작은 습관과 태도를 지켜나갑니다. 해군제독 윌리엄 맥레이브는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하는데요. 이것을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스콧 애덤스는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에 19개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입니다. 스콧은 처음에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글을 쓸 때마다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주제가 반응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기고문은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이 전화를 걸어왔고 그렇게 책을 내게 되면서 강연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스콧은 자신의 글쓰기가 어떻게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8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작가 닐 스트라우스는 기준을 낮추고 매일 허접하게라도 글을 2장씩 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2장을 쓰는데 성공하면 종종 5장이나 10장으로 진도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사의 CEO인 매트 뮬레네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팔굽혀펴기 1회입니다.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했더라도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못할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고 나면 2번, 3번, 10번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배우이자 코미디언과 감독인 마이크 버비글리아는 자기 자신을 뜻대로 움직이는 데 일가견이 있는데요. 언젠가 운동을 하거나 글을 규칙적으로 쓰겠다는 등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자꾸만 미루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마이크, 내일 아침 7시에 카페에서 너하고 약속이 있어라고 적은 쪽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처럼 자기 자신과의 약속 또한 명확하게 시각화했고 이를 통해 실행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그는 가장 대본을 잘 쓰는 작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100km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성공하고자 조급해하는 것보다 멀리 보고 속도를 조절해 매일의 꾸준함을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테드 컨퍼런스의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릭 시버스는 자전거 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돌아오는 운동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코스는 늘 43분이 걸렸는데
어느 날은 좀 느긋하게 가고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시계를 보니 4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전과 겨우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한 누군가를 보면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직선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입니다. 매일 꾸준히 달려온 사람으로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매일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하고 어떤 글이라도 2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나만의 루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일 꾸준히 달려갈 때 우리는 어느새 타이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멜리아 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장애물 경주 선수입니다. 2012년 세계 최강 머드레이스 대회에서 전체 2등을 차지했는데 이 경기에 참가한 1000명이 넘는 선수들 중 80%가 남자였습니다. 아멜리아는 비가 오고 추운 날에 달리기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신의 경쟁자들은 이런 날씨에 연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멜리아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지 않다. 단 누구보다 역경은 잘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견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더스틴 호프먼과 알파치노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의 배우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여서 제작자들은 110kg이나 나가는 아널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널드는 포기하는 대신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줄 때를 기다리며 버텼고 결국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가 식상해지면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 잘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라나는 두려움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잡을 때 반대편에 있던 용기가 일어납니다.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전설적인 코치였던 쿠스 다마토는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과 겁쟁이는 모두 두려움을 느낀다. 겁쟁이는 이를 피해 도망가지만 영웅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 선수에게 던져버린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서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고민하는 내내 불확실하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든다면 최악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인생을 바꿀 만한 다양한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감독이자 LA 네트워크의 설립자인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영화 엘 마리아치를 찍을 때 친구의 목장을 악당이 숨어있는 장소로 활용했고 친구의 사촌 술집은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로 쓰고 또 사촌이 소유한 버스 안에서 액션씬을 촬영했습니다. 로버트는 거의 빈털터리였지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 결과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며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 개봉된 역대 최저 예산의 영화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좌절감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튜브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셰이칼은 그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렴, 그러면 된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인 BJ 밀러는 대학 시절 감전사고로 2다리와 1팔을 절단한 다음 화상병동에서 깨어났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그의 남은 한 손에 작은 눈뭉치를 올려놓았는데 그때 너무나 생생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눈이 녹아 물로 변하듯이 삶도 매 순간 변하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련을 만나 좌절하기 쉬운 곳에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거기서 극복의 길이 열립니다. 저자인 팀 페리스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투명한 병에 넣는다고 하는데요. 종이에 기록하면 어느 때고 꺼내서 읽을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병 안에 종이가 쌓여가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삶의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하는 데 시간을 쓰는 대신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혹여나 실패하게 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터 틸을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합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기어이 본다. 나에게 다가온 시련을 당당히 마주하고 묵묵히 견뎌나갈 때 두려움 대신 용기를 맞이하게 되고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버티고 이겨낸 우리의 이야기가 결국 놀라운 타이탄의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뿌라비다라는 말은 코스타리카 말로 인생은 즐거워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공과 실패, 두려움과 용기, 도전과 좌절 등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우리보다 별로 똑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타인이 좀 더 지혜롭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만났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용기를 가지고 언제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사명을 찾고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이야기로 목표를 이뤄나갑니다. 작지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감사로 살아내면 실패를 넘어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칼 퍼스먼은 좋은 것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타이탄의 가르침이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